김 박사와 함께하는 스마트팜 DIY. 자, 이번 시간에는 방막식과 분무식의 차이 내지는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막식과 분무식의 공통점은 인공 배지라든지 토양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에 있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재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식물을 키운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양해가고 물 공급만으로 작물을 생육할 수 있고, 또한 이에 따라서 뭐예요? 물을 이제는 재사용한다든지 양액을 재사용하는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물 사용량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그 다음 가뭄이 뭐 커진다든지, 가뭄 일수가 훨씬 더 길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방식도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다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그런데 연약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작물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이유는 뭐냐면, 식물이 생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의 외부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바람이라든지 천둥, 벼락 등등 어떤 그런 기상 요건들에 의해서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거나 이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데, 내부의 어떤 정해진 폐쇄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연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런 스트레스 없이 영양분만 충분하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 두 가지 방식 다 뭐예요? 정전이 발생을 하면 작물이 바로 고사해 버립니다. 그런데 뭐 방막식과 분무식 둘 다 바로 고사라는 것도 아니지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방막식 같은 경우는 방막식 안에 물이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긴 시간 동안은 그래도 양액을 흡수한다거나 물을 흡수하면서 이제 버틸 수 있는데, 분무식 같은 경우는 수시간 안에 바로 뭐예요? 노즐을 통한 분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작물이 뿌리가 말라서 고사해 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면, 방막식 같은 경우는 물을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흘려보내는 반면에, 분무식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뿌리에 분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작물들이 가끔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예요? 뭐 과습해진다거나 이러면 뿌리에 뭐예요? 병균들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뭐죠?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런 두 가지 방식들은 뿌리에 충분하게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울 수가 있고, 환수 방식을 사용할 시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양액이나 이런 양액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어떤 양액의 청결 부분을 신경 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막식의 경우에는 펌프를 통해서 각각의 거터로 그 호스나 아니면 파이프를 나눠줄 수 있는 분배기를 통해서 각 거터에 있는 출수구로 물이 공급되게 되겠죠. 물이나 양액이. 이때 보면, 자, 입수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순간적으로 많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거터 안에 있는 공간을 다 물로 채워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출수구 쪽, 물이 빠져나가는 쪽에는 구멍을 뚫어서 물이 빠져나가서 퇴수구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때 뭐예요? 퇴수구로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만큼 물을 결국 공급을 해줘야 물이 거터 바깥으로 넘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수구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오면 양액통으로 환수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환수 배관이 너무 길어지면 뭐예요? 입수구 쪽으로 물은 계속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뭐예요? 양액통 안에 결국은 출수구를 통해서 있는 물이 뭐예요? 되돌아오기도 전에 뭐예요? 다 뿜어내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양액통이 다 비워지겠죠. 자, 이럴 때는 뭐예요? 양액통을 아주 큰 거를 쓴다든지 아니면 환수 배관의 길이를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일정 시간 동안에 바로 양액통으로 다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제 분무식 같은 경우는 펌프에서 각각의 베드로 이제 분배기를 통해서 이제 라인들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각 베드에 대해서 이제는 양액이 공급되면 분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분사 간격과 분사 주기라고 하죠. 분사 시간이 재배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게 재배 기술의 핵심이냐면 분사 노즐에 있는 뭐예요? 구멍의 크기, 우리 조리개의 크기에 따라서 물 입자의 크기가 결정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키울 수 있는 키우거나 이런 작목들 선택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조리개의 크기에 따라서 뭐예요? 근모를 많게끔 뭐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기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무식의 경우에는 출수구에서 양액통으로 가는데 굳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죠? 우리가 환수 배관 부분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가 분사 노즐을 통해서 분사하고 남은 그 물이 결국 되돌아오기에 우리가 일정 주기마다 한 번씩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육 특성에 있어서는 뭐 제가 재배해본 경험으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게 되면 자, 상추 정식한 후에 3주가 경과됐을 때 두 가지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뿌리 부분에 보시면 이게 특징인데 방막식의 경우에는 몇 개의 뿌리가 두껍고 길게 만들어지는 반면에 그 다음에 분무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근모들이 많이 발생해지고 뿌리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지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분무식의 경우에는 근모를 굉장히 많이 만든다는 거. 양액을, 영양분을 빨리빨리 흡수하고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이 근모의 발달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상부에서는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면, 방막식의 경우에는 개별 잎의 하나의 잎들은 굉장히 컸는데 반해서 한 주당 잎의 개수는 적었고, 분무식의 경우에는 다 균등하게 잎이 컸지만 뭐예요? 한 주당 잎의 개수는 분무식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특정 잎의 어떤 성장과 이런 부분들은 방막식이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분무식이 같은 경우 고르게 잘 키워줄 수 있다는 거. 영양 공급 측면에서 보면 분무식이 방막식보다 훨씬 균질하고 균일하게 좀 공급이 되고 식물 자체도 흡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방막식에 비해서 분무식에 있는 잎들이 훨씬 더 어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상품성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은 방막식의 경우에는 쭉 가동을 하고 일시적으로 한 번쯤 멈춰줍니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쭉 결국은 물을 계속 양액이나 물을 계속 순환을 시키는데 일정 시간을 중지시킵니다. 이 중지시키는 건 뭐냐면 계속 펌프를 가동을 하다 보면 펌프도 열이 발생을 하겠죠. 이 열을 식혀준다던가 펌프 같은 어떤 전자기기들은 계속 가동하다 보면 열이 발생하다 보면 노후도가 훨씬 더 빨리 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쉬어주는 시간을 조금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수구의 물이 양이 순간적으로 많게 되면 뭐예요? 겉도 바깥으로 흘러넘치게 되니까 입수구에 인입되는 물의 양을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켜가지고 출수구까지 나갈 때까지의 시간을 벌어주는 이럴 때 바로 중지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겉터는 뭐죠? 이렇게 굉장히 길게 뭐 3m, 6m 이렇게까지 길게 만들기 때문에 물을 입수구 쪽에서 흘려주더라도 출수구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순간적으로 입수구 앞부분에는 결국 물이 순간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흘러 넘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중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다는 게 좀 차이점이고 분무식은 계속 중지돼 있다가 일정 시간 분무할 때만 가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계속 중지돼 있다가 가동합니다. 분사를 해줄 때만. 분무식은 뿌리에 미세한 물입자를 분사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상소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을 공급하지 않을 때 뿌리가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정 시간 가동과 중지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정전 시에 뭐 방막식의 경우에는 겉터 안에 어느 정도 물이 있으니까 잠시 멈춰도 조금은 무관하겠지만
이 분무시계 같은 경우는 분무가 멈추게 되면 수시간 내에 만약에 분사가 되지 않으면 뿌리가 말라서 고사하게 된다는 부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영양을 이제 흡수하는 특성에 있어서 보게 되면 제가 실제 상추나 아니면 다른 어떤 작물들을 재배해 보면서 특징들이 하나 나타났는데 보면 저는 이제 환수 방식을 쓰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분무식과 방막식의 방식을 두 개를 사용하고 동일한 양액을 공급해 주게 됐을 때 동일한 조건에서 성장 속도는 분무식이 약간 높았고 실제로 양액에 남아있는 이씨 값을 늘 측정을 해주면 이씨 값을 측정을 해줬을 때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면 분무식 같은 경우는 이씨 값이 빨리빨리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뭐죠? 방막식의 경우에는 이씨 값이 빨리빨리 떨어지는 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저 같은 경우 그걸 알고 난 건 뭐냐면 동일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뭐예요? 방막식의 경우는 뭔가를 많이 흡수하니까 그 안에 있는 양액을 흡수하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흡수는 됐지만, 흡수는 뭐 굉장히 많이 하지만, 결국은 성장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결국은 분사식이 훨씬 더 적은 양의 양액을 가지고도 식물 생장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이 보여졌는데 이건 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험실에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뭐 꼭 동일한 특징이 나타나진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서 분무식이 훨씬 더 방막식에 비해서 양액의 어떤 양액을 이제 공급해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양액의 양이 훨씬 더 적게 든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외국에 있는 이런 어떤 사이트에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뭐 마그네슘 부분에 있어서 방막식보다는 분무식의 영양 흡수가 훨씬 더 빠르다는 부분들이 어떤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 있다라고 이렇게 어떤 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질소 같은 경우도 분무식이 3.29%로 약간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도 그랬고, 칼륨도 좀 높았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분무식이 훨씬 더 그 안에 있는 양액의 흡수율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이나 설치의 난이도에 있어서 보시게 되면 자재 구입의 용이성에 있어서는 방막식은 이미 시중에 거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소켓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연결할 수 있는 호스, 그 다음에 파이프 이런 것들이 규격들이 다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자재 구입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근데 분무식은 뭐 시중에서 파는 스티로폴 베드라는 게 있긴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여러분들 직접 다 본인에 맞게끔 자작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용이성이 조금 분무식이 낮습니다. 재배 베드에 있어서 거터 길이를 뭐 무한으로 연결 소켓을 통해 가지고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무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작을 해서 직접 주문 제작을 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베드를 길게 제작을 하거나 몇 개의 베드를 접합해서 길게 만드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입출수구나 아니면 소켓 부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뭐 거터를 여러분들 사실 때 방막식의 경우에는 구입처에서 같이 구매가 가능하는데 분무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벌크헤드라든지 조인트라든지 니플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기성품을 여러분들이 조합해 가지고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어떤 지식들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액 공급부 이제 시공을 할 때 난이도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그냥 펌프에서 입수구까지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방막식의 경우에는. 근데 분무식은 베드 내에 노즐을 다 일일이 다 조립을 해줘요. 그것도 이게 뭐예요? 한 줄로 할지 두 줄로 할지 여기에 따라서 다 노즐을 조립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무식이 훨씬 더 여러 가지 그런 노동력이라든지 시공에 드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인력 투입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방막식은 거터를 연결한다든지 소켓 조립하고 실리콘 방수를 할 때 정도의 뭐
사람의 힘이 좀 많이 들어가고, 분무식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베드 조립하고 개별 노즐들이 뭐 예를 든다면 한 6m만 되더라도 노즐이 한 층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한 60개에서 40개, 60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2층만 돼도 노즐이 거의 막 100개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 하나하나 조립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베드에 이런 노즐들을 연결할 수 있는 파이프관을 인입하고 이러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이건 또 타공해야 되고 또 방수 부분을 처리해줘야 되고, 자, 이런데 노동력이 훨씬 더 분무식이 자재 구입에 뭐 용이성이 훨씬 더 낮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주문 제작을 하거나 자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리고 노동력도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하고 특장점 부분을 보시게 되면, 방막식과 분무식의 방식은 장목, 내가 뭘 키울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키울 건지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낫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시공해 보면은 시공비에 있어서 뭐 거의 규모나 뭐 거의 금액이 동일한 방식일 때는 금액이 거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규모나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고 방막식이 좀 더 저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부품 수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노동력 부분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재배 작물의 특성에 있어서는 방막식 같은 경우는 친수형 작물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 물을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싫어하는 작물 같은 경우는 방막식으로 키우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분무식 같은 경우는 습기에 좀 취약하다거나 건조한 환경을 선호하는 이런 작물들을 키웠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점으로 보면 그 방막식 같은 경우는 정전이 돼도 겉와 안에 양액이 어느 정도 높이 수위까지는 있기 때문에 바로 고사를 한다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 뭐 시간 정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빨리 뭐 재가동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유리하고, 겉터 높이가 낮아서 훨씬 더 뭐예요? 다단 재배 시 일반 분무식이 2단 재배할 정도의 높이면 방막식 같은 경우 3단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무식의 장점은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충분한 뿌리 생장이 가능하고, 삽목이나 삽수에 뿌리를 내릴 때도 훨씬 더 용이합니다. 이런 어떤 기능이 있고, 뿌리식물 재배에도 유리합니다. 새싹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분사 주기나 분사 시간을 조정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뿌리가 길어지니까 양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물에 항상 이제 있기 때문에 뿌리 물러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야외 재배 시 이끼가 발생하거나 청소를 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런 반면에 분무식 같은 경우는 노즘 막힘 현상이 발생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분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는 고사가 발생을 하겠죠. 자, 이런 게 있고, 분사 주기 시간 설정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다음에 정전 시에는 수시간 내로 작물이 고사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루틴이나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공통 항목으로는 야외 비닐하우스의 재배 시에는 양액이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냉각 시설이나 거터나 베드의 어떤 단열 부분 시공이, 그러니까 베드나 거터 안에 온도가 순식간에 높아지지 않도록 그런 어떤 단열 시공이 필요하고, 공기를 좀 더 순환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